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글쎄요, 김칫국 먼저 마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로 오늘 코스피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갭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1930선 위쪽에서 이미 출발했었고 장중에는 결국 끝내 1940선을 위쪽으로 뚫었습니다. 장중 고점이 오늘만 놓고 봤을 때 1943포인트 이상까지도 오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연중 최고치였고 3년간 장중에 이렇게 높은 포인트를 기록한 코스피는 없었다고 합니다. 먼저 뉴욕이 오른 것도 영향을 좀 줬던 그런 변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간 선거라는 일단 대외 변수 하나가 일단락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됐는데 말이죠.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도 현선물 동반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현물의 그 사주는 강도는 좀 의미 있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선물을 또 어제 한 3,000계약 이상, 오늘 또 4,500계약 이상이나 사주는 것이 베이시스도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쪽도요 251포인트까지도 한번 찍어보면서 역시 선물 쪽도 초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은 좀 괜찮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대외 변수가 많아서 말이죠. 자, 지금 이 시각 조금 시장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 그 전에 저희가 무료 문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번호 고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죠.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료로 그냥 이쪽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꼭 좀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분석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으로 가서요. 고승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래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조용하지 않을까 이번 주 초반에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어제도 또 의외로 오늘은 또 연중 최고치까지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국내 증시는 FOMC 기대감과 중간 선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 선물을 동시 순매수하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내일 있을 FOMC의 양적 완화를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5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사실 규모보다는 얼마나 오랜 기간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하는가라는 그 기간이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양적 완화가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2% 미만으로 떨어져야 본격적으로 반영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중간 선거에 대한 얘기보다 오히려 FOMC 돈 풀리는 양적 완화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더 많이 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규모보다는 2차 양적 완화의 어떤 규모가 지금 한 5천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라도 좀 길게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 위쪽에만 계속 머물러주면은 미국에서 돈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도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정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요. 네.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페드의 지금 목표 자체가 10년물 국채를 매입을 해서 그 금리를 낮춰서 통화 신용을 창출한다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FOMC 얘기를 조금 들어봤으니까요. 중간 선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중간 선거가 미국에는 영향을 줄지 몰라도 우리 시장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언뜻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뉴스 헤드라인들을 보면은 중간 선거 때문에 오늘 또 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어서요. 미국의 중간 선거와 우리 장 더 크게는 글로벌 증시하고 어떤 연관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지요? 예, 우선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선거 결과를 보면요. 현재 공화당이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화당이 이번 선거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다면 기존의 경기 부양책을 유지하고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했던 금융개혁안의 강도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미 증시에서 건강보험 개혁으로 타격을 입었던 보험주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화당은 세금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화당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다면 경기 민감 섹터에 상당히 수혜가 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한 경기 민감 섹터에는 IT, 소재,
화학 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중간 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이 결국, 거의 승리하는 것이 확실시되는 것이, 기업에 대해서 규제, 발목 잡는 것을 많이 족쇄를 풀게 하는 효과로 아마 경기를 좀 많이 살려주지 않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뉴욕 증시에서도 IT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나스닥의 상승률이 더 컸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 선거 FOMC 대충 한번, 분석과 밑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이제 장 마감이 약 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당장 이 시간에 저희 프로그램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뭔가 좀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싶어요. 이미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그거보다는 내일 장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볼 것은 개인적으로는 선물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외국인이 4,500계약 가까이 선물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 1만 계약 이상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베이시스가 악화돼서 대량의 프로그램 매매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선물을 큰 폭으로 매수하면서 베이시스가 다시 이론 가격 근처로 오면서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 막판까지 외국인이 선물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의 관심 업종은 IT와 금융주입니다. 그간 자동차, 화학, 건설, 조선주 등이 계속해서 상승한 반면에 IT와 금융주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목적이 달러를 풀어서 유동성을 확대하고 신용을 늘리는 거라고 봤을 때 경기 민감재인 IT가 수혜를 볼 것이고요. 금융의 경우에도 신용 확대와 더불어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미국 금융개혁안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일단 선물의 매수 규모 이쪽을 좀 지켜볼 만하다. 그것이 이제 내일장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움직임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4,500계약 조금 넘게 사주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이제 1시간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줄지 않으면 내일장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죠? 일단은 내일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FOMC가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그 버냉키가 어떠한 코멘트를 해줄지 거기에 따라서 장이 움직일 텐데요. 일단 현재까지 나오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움직임도 주목이 되지만 어쨌거나 더 중요한 것은 간밤에 나올 내일 아침 한 새벽 정도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FOMC 회의 결과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슈를 좀 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요,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다시 상승폭이 키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1938포인트 다시 1940 돌파를 장중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중간 선거 하나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잔치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미리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과 홍콩이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약보합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중국 정도가 또 약세를 좀 유발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한국 시장의 변동성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문화의 날로 휴장을 보이고 있고요. 아시아 시장 본다면 한국과 홍콩 정도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공화당이 승리하는 것이 증시의 우호적이다, 일반적인 논리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상하원의 다수당이 틀리다는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시장 상승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 결과 미리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헬스케어 종목이나 에너지 업종 같은 종목들 상승하고 또 금융개혁법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호재가 될 것이라고 했었던 그 금융주 같은 경우는 개별 악재가 발생한 기업들 때문에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BOA 같은 경우가 이 주택차업 관련한 악재가 나온 그런 이후에 또 JP모건 같은 경우가 그 모기지 파생 상품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죠.
예전에 골드만삭스가 5억 달러 넘게 벌금을 문 케이스하고 아주 유사한데요. 이런 재료들이 나오면서 좀 악재성 재료가 금융주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에서는 금융주가 상승 상위 업종이죠. 미국의 선거 결과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제 호주하고 인도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리 인상 관련한 보험주에 상승하고요. 또 증시가 좋으니까 또 시황 관련주로 증권주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머징 국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중국이 지난달 금리 인상 이후에 그 출구 전략의 선두권이었던 호주하고 인도가 이제 동참을 하기 시작했고요. 한국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11월 금통위가 주목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이번 금통위는 옵션 만기라고 같이 엮여 있지 않습니다. 11월 16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우리 시장은 항상 좀 가변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번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선거 관련해서도 미국의 금융주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뭐 어제는 별 볼 일 없었지만 FOMC 회의 이후에도 금융주의 움직임은 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도 금융주 IT하고 얘기를 같이 한번 들어봤었는데 일단 애매합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은 은행주가 올랐었어야 되는데 대형 악재 때문에 안타깝게도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미국의 은행주는 못 올랐지만 우리 쪽도 보니까 일단 오르긴 오르는데 글쎄요, 쉽게는 금융 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 미국의 은행주와 우리 쪽의 은행주는 그렇게 연관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까 금융주를 좀 주목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쪽 금융주도 역시 주목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투자로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금융주 미국 쪽을 봤을 때 금융주의 흐름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식보다는 미국의 금융 대형 투자은행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는가 그 방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방향이 결국 주가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금융주의 흐름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금융주에 투자하자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주 주가 흐름이 중요해지는 이유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유동성 흐름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대형 투자은행 쪽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기 흐름하고도 사실 직결되기도 합니다. 투자은행 주가는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번에 유동성 공급의 실효성에 있어서 대형 투자은행의 역할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동성 공급의 실효성을 따질 때 궁극적인 목표는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이 되느냐 이거겠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공급된 유동성이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일 텐데요. 돈의 흐름이 이제 지금 기업하고 대형 투자은행에서 멈춰 있죠.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현재 상태에서 유동성을 더 풀어서 이 흐름이 살아나는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원론적으로 본다면 유동성이 미국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시나리오는 낮은 금리를 유지해서 주택시장하고 주택 관련 대출의 부담을 줄이고 또 자산 인플레를 통해서 소비심리 회복을 시키는 그런 기본적 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동성의 선순환을 통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이 개선되는 그쪽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지금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지표가 두 개가 있죠. 주택하고 고용. 이쪽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러한 측면 말고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돈의 흐름을 보면은요. 기업에 묶여있는 돈들이 2008년, 2009년에 풀린 그 1차 유동성이 실제로 시장으로 순환되는가 이게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시작이 되려면 투자은행 쪽에서 돈을 대출이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장을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유동성 공급이 금융주에 주는 효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여러 가지인데 상반되는 해석도 있죠. 오늘 같은 경우 뭐 서울경제TV에서 나오는 그 스마트머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나온 내용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동성 공급이 대형 투자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요한 코멘트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FRB가 국채를 매입하면 그동안에 채권 투자로 수익을 확보하던 그 대형 투자은행이 부담이 된다 이 논리입니다. 돈을 어디다 굴려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동안에 투자은행의 채권 투자는 이제 구제금융 자금이 대형 투자은행으로 투입된 이후에 채권 투자만 집중되고요. 실물 경기로 순환되지 못했던 이유였죠. 그런데 이제는 FRB가 국채 매입에 나선다면 은행의 채권 투자가 아무래도 제약이 되고 부담이 되겠죠. 이것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반응이 된다면은 대형은행에 묶인 한 1조 달러의 유동성이 대출 시장으로 풀려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비판이 컸었죠. 대출 시장으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권 투자에 한정됐기 때문에 자기 배만
풀린다는 그 비판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나오면 항상 시장에서 호재성 재료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돈의 흐름이 대출이 현실화되는가 이 기로점으로 들어서는 게 내일의 정책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유동성이 이제는 돈이 실제로 소비자하고 중소기업으로 풀려나가는 것을 기대한다 이것이죠.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때 대형 투자은행 실적을 봤을 때요. 매출이나 수익 구조를 보면은 시티그룹이나 BOA 같은 경우는 대출 관련해서 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기업 실적 발표 때 이 금융주의 실적 세부 내용 중에서 특히 대출 관련한 내용을 봐야 되는 이유는 향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동성 공급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금융주의 모습하고 이 흐름의 비교는 차원이 좀 틀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FOMC가 내일 또 어떤 규모의 어느 정도로 국채를 또 몇 개월 동안 매입을 해줄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결과가 나오면 그 성공 여부에 대한 잣대는 미국 은행들 금융주들이 실적을 내놓을 때 신규 대출 부문이 얼마나 많이 느느냐 그걸 보면 신규 대출 많이 하면 이제 미국 쪽에서도 풀린 돈이 많이 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정책적으로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체감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쪽에 가까운 얘기를 이제 좀 듣고 싶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오늘 밤만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볼 수 있게 되는데 이후에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 앞서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었거든요. 어떻게 투자에 임하면 좋을런지요? 네, 재료 노출로 인한 조정이 나오느냐, 뭐 또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이렇게 따지는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호재냐 악재냐 이것을 따질 일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테고요.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거고요. FOMC를 전후로 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긴축을 또 하고 통화정책회의 일정까지 조정을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각국 이해관계에 따라서 FRB 코멘트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변화 여지를 또 남겨둘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의 모습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한다. 이것은 약간 좀 섣부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기대감에 따른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도 향후의 정책 방향은 경기 회복이라는 그 관점에서 시장에는 긍정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주 실적 발표 나오려면 한 3개월 기다리죠.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나도 일단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있어 보이고 강세 흐름이 나타날 경우는 흐름의 지속이다 이렇게 대응할 필요 있어 보이죠. 그 어느 경우에도 실전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매수의 기회로 또 이용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FOMC 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조정 보이면 찬스다 생각해서 사야 되고 쭉 간다면 정말 나중에 더 기회가 없겠다 생각해서 그때라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내일도 저희가 한 이 시간쯤 김영진 부장님과 전화 화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오늘 이상으로 증시가 계속 강하다면 내일 아침에라도 사는 것이 오후장보다 더 유리한 여건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부장님을 만날 수 없는 아침에 뭔가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사야 됩니까? 오늘같이 장중에 등락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재료가 나왔을 때 변동성은 어느 정도 확대가 될 것이 뻔한 얘기고요. 오늘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본다면은 외국인 쪽에서 선물이 많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9월 만기일 이후에 놓고 봤을 때 이제는 3반계약 정도 늘어났었던 10월 말에 되어도 한 3반계약까지 매도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시장을 좀 판단을 할 때 저 이전의 시장을 판단을 할 때는 아마도 내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지금 9월 만기일 이후에 한 7천 계약 정도로 지금 누적 순매도가 쌓여 있거든요. 만약에 7천 계약 정도, 이 정도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지금까지 매도 포지션 쌓아놓은 것에 대한 청산, 이와 맞물리는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 규모, 내일장 FOMC 회의 결과와 더불어 중요하겠다 키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형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는 수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외국인, 특별히 외국인 선물 얘기를 줄창 들어봤었는데요. 오늘 수급 분석해 주실 분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계약산 이후로 어제 3천 계약 이상, 오늘 또 4천 계약 이상,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만 보면은 점진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것이 괜찮아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 투기적인 매도세가 매도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일단 이 중간 선거가 제거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이 끝날 FOMC 연준위 회의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규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반영 성격의 지금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세 업종 보게 되면은 대림산업이라든가 현대산업, GS건설 등 건설주들이 대체적인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쪽에서 불어오는 양적 완화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르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화재 보험주들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는 이제 호주와 이제 인도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선제적인 물가 상승률 이러한 부분을 견제하겠다라는 측면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향후 11월 달 금통위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깔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이 외국인들 포지션이 투기적인 포지션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물 쪽에서는 오늘 1,500억 이상의 순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 규모, FOMC 회의 결과하고 맞물려서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의 선물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사주느냐, 어제 그저께 흐름 또 그 전날 흐름이 내일 장 뚜껑 열리고도 이어지느냐, 이것이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부분도 일단은 영향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체력적으로 현물과 선물 쪽을 비교를 했을 때 현물 쪽이 취약한 체력을 가지고 있으면 선물 쪽에서 쥐어 흔드는 웹도독 현상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외국인들이 내일 선물을 추가적으로 사주고 또 대규모로 산다고 하더라도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지 않는다 이러면 상당히 좀 불안한 수급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분위기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순매수, 현물 순매수 포지션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체적인 선물과 현물 시장의 힘겨루기에서 일단은 현물 시장이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FOMC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장이 시작이 됐을 때 외국인들의 선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갑자기 뒤지부진해진 현물 쪽의 수급 만약에 사준다고 할 때 그 규모가 또 얼마나 센지 그것도 함께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참 FOMC에 대한 해석이 재밌습니다. 초반에는 기대감, 중반에는 우려, 하루를 남겨두고는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는데 참 시장이 어디로 튈지 내일도 모르겠다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감히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전문가시니까요. 이벤트 그러니까 FOMC 회의 결과 나온 다음에 외국인들 중심으로 수급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FOMC 연준위에서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 이렇게 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은 시장의 의견 자체는 결국 양쪽의 해석으로 지금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소폭 적은 양의 유동성이 제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증시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실망 매물과 함께 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그동안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하나의 좀 비관론자의 입장이었다 이러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나타나는 하나의 컨센서스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소폭의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점진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이 반대 급부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FOMC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어느 정도 규모를 하든지 간에 이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오늘 흐름으로 봐서는 상승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결과에 의해서는 이제 불확실성 제거다라는 하나의 논리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지금 오늘 보험 그리고 맞물려서 증시 오늘 연고점의 지수가 지금 경신하니까 또 증권주까지 전체적으로는 금융주가 좀 간다라는 느낌인데요. 이 같은 보험과 오늘 증권의 강세를 이끄는 주역은 기관이고 쭉 말씀해 오셨던 어떻게 보면 FOMC와 맞물려서 볼 수밖에 없는 주역인 외국인들은 그쪽을 또 사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선호했던 역시나 화학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막 좀 꿈틀꿈틀하는 기관이 관심을 보이는 쪽에 따라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최근 쭉 사줬던 그쪽 업종을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것인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최일종 팀장님께서도 화학주에 대한 추천을 해주셨었잖아요. 그 관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 쪽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 종목들, 특히 양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한쪽이 매수를 하고 한쪽이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이 주가 상승률의 탄력성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세력이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 상관없이 그러한 쪽으로 붙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점 자체는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올라가는 부분, 그러한 부분도 꼭 맞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관이 산다고 해서 또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파는 종목 중에서 이제 대림산업을 갖다가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 쪽에서 소폭 순매수가 들어오죠. 근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45%가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느 한쪽 구석에 뭔가가 이 주가를 이제 급등을 시키는 그러한 이제 이 스프링 같은 장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 판단 자체는 하나의 럭셔리한 고가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가 갱신된 종목들 중에서 위쪽으로 어느 정도 물량벽이 없는 종목들은 어느 한쪽의 주체가 매수에 동참을 한다 이러면 상승 탄력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매도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매도 부분은 어느 정도 고점 매도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의 이 상승 탄력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매수 관점의 차이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이제 우리투자증권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당사의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제가 뭐 몇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증권업의 특징이 시황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지수가 현재 뭐 1900대 중반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업종에 대한 하나의 이 재반등 이런 부분이 다른 업종들하고 이제 뭐 지금 현재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선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하나의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아울러 당사의 하이닉스 지분 매각 차익 부분과 영등포 사옥을 통해서 사옥 매각을 통해서 실질적인 측면에 모멘텀화되는 그러한 이제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은 이제 3분기와 4분기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윗꼬리가 달린 슈팅스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21선에서의 그 저항대 역할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2450원 현재가 부분인데 매수가는 2만원에서 2만500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정도의 그 이벤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상승 탄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오버슈팅 국면, 주식, 증권, 이 거래소 시장에 이제 그 지수가 1940을 넘어서 1950을 넘어선다 이러면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100원을 쉽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3,000원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갭이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아울러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0일선이 무너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5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아마 이 유동성 공급이 이제 그 시장에는 실질적으로 악재로 접근이 되는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재가 돌출이 됐을 때 시장에서 반응하는 부분이 아래쪽이 되려면 19,000원 정도에서는 끊어줘야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우리 투자증권 분할 매수 얘기하셨고요. 전고점 돌파 가능성까지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수급 엑스파일은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곧 있으면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문자 활발한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번호 이쪽입니다. 013-3366-0110번 매수가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상담 내용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급등주를 한번 잡아볼 텐데요. 오늘 건설, 보험, 유통, 화학 뭐 다 난리 났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잡아볼 만한 또 급등주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섹터의 급등주를 얘기하실는지 백룡승천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각 뭐 펄펄 뛰고 있지만 그래도 잡아야 되는 급등주 어떤 겁니까? 예,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고 또한 매물이 없이 급등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향후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반도체 및 태양전지 장비 제조업체인 테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스는 최근에 고점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7%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장기간의 고점으로 인식되던 자리를 단숨에 돌파하고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그 돌파한 자리가 아주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구간에서도 공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장중 저점이었던 18,000원 부근이 강한 지지라인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18,500원 전후 또는 현재가인 18,950원 전후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매출 성장과 이익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는 역사적 고점인 4만 원 향해서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목표가 한 25,000원 제시해 드리니까요. 현 구간에서 한 비중 10% 정도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라인은 현재가에서 한 1,000원 정도 빼서 17,000원 정도까지 넉넉하게 보시고 한번 매수가에서 1,000원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쭉 밀고 가신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급등에서 오늘 약간 윗골이 달려 있는데요. 오늘 잡아볼 급등주로서 테스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백룡승천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 마감을 약 한 30분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39, 결국 마감가에서 1940을 볼 수도 있을 듯 싶은데요. 이 30분 동안 FOMC 뚜껑이 열리기 전에 뭔가 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스 성공 전략의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 텐데 동양종금증권의 정윤성 대리 그리고 밸류25의 심기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종목 상담을 문제점을 해결해 보기 이전에 일단 오늘 장 어떻게 보시고 막판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금은 넓지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대충 이쪽에 사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얘기 지금 이 시각에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윤성 대리 먼저 좀 시작을 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또 제가 이제 새로운 진행자분하고 이제 같이 하니까 좀 전체적인 흐름을 짚고 그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인플레이션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싼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적 호전주를 찾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야생에서의 그런 맹수와 같은 그런 날카로운 눈으로 어떤 한 가지 이슈가 생기면 바로바로 시장에서 종목의 호가를 땡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대응하셔야 될 부분이 앞으로는 그 인플레이션 관련 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유주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평가주들 PBR이 낮다거나 PER이 낮다거나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국내 회사들 중에서 글로벌적인 점유율을 계속 늘고 있는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뭐 FOMC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예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회의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예상해서 지우고 지금 기준을 좀 잡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신 있게 좀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고 외국인들 선물에 따라서 장의 등락폭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수세가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좀 중심을 잡고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저도 정윤선 대리님을 처음 뵙는데 초면에 이런 질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건설, 보험 이렇게 많이 뛰고 있는 종목들 중에 지금 이 시각 전체는 아니더라도 약간이라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날은 아닌지 좀 조심스럽지만 여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뭐 금리가 이번 달 같은 경우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보험주들이 움직이고 있으면서 그것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자마자 또 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자산 비중을 30% 종목별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말씀하셨던 건설이라든지 보험주들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상승 수혜주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30% 이상의 한 종목에 있다고 하면 네네. 30% 이내까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갈수록 점차적으로 비중은 줄이셨으면 좋겠고 건설주들 같은 경우 지금 봤었을 때는 상승폭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을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한 다음 날까지도 한번 지켜보실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일단 보험주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이 30% 이렇게 넘는다면 일단 보험주는 조금 오늘 같은 날 비중을 낮춰놓자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뭐 길게 좀 얘기가 됐었는데요. 밸류25의 우리 심규원 전문가께서는 그야말로 라스트 성공 전략으로 어떤 전략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지만은 네. 뭐 사실은 좀 약간 소외받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은 네. 코스피는 많이 가지만 내 종목은 안 올라가신 분들은 많으신데 그러한 이유는 이제 가는 종목들이 지금 가는 장세입니다. 뭐 안 오는 종목들이 물론 올라갈 확률은 높겠지만은 지금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우선은 중국 그 관련 주도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린 에너지 이 환경 테마 쪽으로 좀 계속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장으로 보이고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뭐 기아차라든가 SK 에너지 이 기아차는 중국 관련 수혜주이고 또 SK 에너지 마찬가지로 전기차라든가 중국 관련 수혜주로서 상당히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이러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접근하셔갖고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플러스가 나더라도 일단 오늘 같은 날 기아차, SK에너지 한번 잡아보자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스트 성공 전략의 그 전략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종목 상담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선 대리님께 이 종목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셀트리온을요 22,500원에 60%나 갖고 계시다 이런 분이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뭐 일본에 진출한다 하는 아주 좋은 뉴스도 들리고 있고 요즘 들어서 부쩍 움직임이 더 좋아요. 예. 그래서 뭐 셀트리온을 비롯한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향후 성장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성장성이 우선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일 때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나왔을 경우 또 2차적인 상승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했었고 지금 같을 때는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주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2차 상승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본 쪽에 대해서 지금 뭐 계약이 5년간 지금 체결이 돼 있고 그 부분이 뭐 1년 매출의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봤었을 경우에는 지금 뭐 허셀틴이라든지 레미게이트 같은 그런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R&D가 꾸준하게 나오면서도 매출 부분이 그런 것들을 또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뭐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자가 없다고 보셔도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사셨던 가격대에서 우선은 뭐 횡보 구간에서 사셨던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올라갔었고 이때에 또 일본에 대한 그 계약
그것이 나오고 또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이다 보니까 지금 상승세입니다. 네. 근데 지금 봤었을 경우에는 지금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비중이 뭐 60%, 제가 항상 30% 이내에서 좀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60% 정도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셔서 들어가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60%인데 지금 수익이 났는데 어쩌냐 좀 상당히 고민스럽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이용해서 좀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먼저 보시면 5일선 위에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중을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럴 경우에는 5일선 위에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여기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초가에 좀 세게 갔다가 종가 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선 위에서 좀 강하게 간다 그러면 위쪽에서는 뭐 10%씩 계속 비중을 줄이시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30% 이내에서는 5일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봉상에서 봤었을 때도 지금 상당히 이평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쪽 바이오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 연평균 50%, 셀트리온 같은 경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목표 주가는 상당히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우선은 한 33,000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조금 비중이 많아서 비중 조절을 했으면 좋겠지만 5일선을 깨지 않는 한 일단 들고 있자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아차에 대한 종목 상담을 요청해 오신 분이 계신데요. 49,300원에 사셨고 30%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윤선 대리님 기준으로 본다면 비중은 괜찮은 듯도 싶은데요. 이분 사실 시점을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10% 급등한 이날 어딘가에 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기아차가 또 조금 조용한데요. 지난번에 제가 없었을 때 일주일 전에 요맘때 추천하셔서 기아차 오늘 5만 원 돌파해서 목표가를 아예 실현하신 분으로서 이 기아차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그 금요일날 이 시간에 이제 기아차를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약간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약간 그 가격적인 이 숫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불안을 하셨는데 네. 이제 바로 이제 월요일이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좀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주가라는 것은 그 가격으로서 책정이 되는 게 아니고 기업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 기업이 비싼 게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차트를 아주 길게 보셔도 이거는 드라마틱한 차트입니다. 아주 뭐 교과서에 나올 만한 이런 성장성이라든가 주가 이동평균선이 보이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네.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금요일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에서의 그 호조는 쉽사리 꺾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태까지 누적 판매수가 1,700만 대인데 1년에 1,700만 대를 팔고 있는 이 중국 시장이 아직까지도 그 중국의 전체적인 자동차 개수는 아직 상당히 부족한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3년 동안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준중형차가 대세를 이루는 중국 시장에서의 이 기아차는 선도 업체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거고 지금이라도 가격적인 좀 불안감이 있어서 매수를 좀 하셔갖고 네. 수익 극대화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람들이 조금 무리하다 생각했었을 수도 있었지만 상승 탄력을 보시고 5만 원 부르셔서 5만 원 오늘 일단 장중엔 돌파를 했고 지금 거의 5만 원 정도인데요. 앞으로 그럼 얼마나 더 갈 수 있다고 목표가를 잡으십니까? 네, 차트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차트를 모습을 보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한 7만 원까지는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으시고요. 네. 대세 한 2, 3년 정도 보신다면은 충분히 현대차의 주가까지도 따라가고 10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기아차가 지금 한 기아차에 곱하기 3점 몇 배는 해야 현대차 종목 주가 정도 나오는데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 그때 또 현대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기아차 중장기적으로 담는 것 가능하다. 당장 7만 원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잠실에서 572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한진중공업 홀딩스를 13,0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었고요. 지금 비중이 이것도 정윤선 대리님 한 말씀 하시겠네요. 50% 됩니다. 이거 언제쯤 팔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예.
우선은 한진중공업 홀딩스라는 이제 뭐 보통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보통은 이제 지주사 격의 네. 그런 종목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한진중공업 홀딩스는 뭐 앞에서 그 글자처럼 한진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진도시가스 그런 자회사들을 편입한 이제 지주회사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황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진중공업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PBR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PBR이 이제 보통 PBR이 1 정도 된다 그러면 시가총액하고 이제 자산 같은 거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가증권 같은 경우를 갖고 있을 때 그 시가총액만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PBR이 0.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기준에서 한 반 가격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아까 시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이 많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호전주들 같은 경우는 눈에 띌 때마다 분위기가 오르면 가치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한진중공업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상승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보면 5일선을 거의 깨지 않으면서 횡보를 했다가 지금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쉽사리 지금 뭐 수익 실현 하시기에는 좀 이른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선 주봉을 또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한진중공업 뭐 주봉 같은 경우 봤었을 경우에 상당히 뭐 지금 일봉상에서는 좀 부담스럽지만 아까 기아채 말씀하셨다시피 올라가는 모습을 일봉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주봉하고 월봉도 같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봤었을 경우에는 우선은 이평선 윗부분이 21,500원 선까지는 우선은 저 PBR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고 여기서는 지금 봤었을 경우는 뭐 50% 정도 되시니까 30%까지만 보유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보시고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한진중공업 에 대한 상승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죠. 지분법 평가액이 있기 때문에 네. 이때부터는 이제 한진중공업이 얼마큼 가느냐 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또 탈바꿈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움직임이 같이 간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한진중공업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지주회사 한진중공업 홀딩스 역시 한진중공업이 포함되어 있는 조선업황을 고려해서 5일선 깨지 않으면 홀딩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대한전선에 대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 7,190원에 20% 정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전선 주가가 한 7,000원대 주당 한 100원 정도 지금 손해가 나고 계시는데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좀 가는 듯 했었는데요. 지금 차트가 약간 다시 망가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왔어요. 예,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갖고 많은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악재는 좀 해소가 됐다고 저희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정은 뭐 큰 그 급락의 그러한 시작이 아니고 네. 단순히 더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쉬어가는.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그러한 조정을 보이고 있고 차트 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지지가 강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면은 계속적인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의 당장 매도라든가 이런 걸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홀딩하셔갖고 조금 더 한 8만 원 선까지 충분히 8,000원 선이죠. 8,000원 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좀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아직은 아니고 한 8,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 거기 보시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을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모멘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차트상으로 강력하게 지지가 되는 모습이 돼 있고 계속적으로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조금이라도 시장의 테마라든가 관심만 받는다면은 큰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차트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쉬었다가 갈 차트다 얘기를 하시고 누군가 사주는데 뭐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다 이런 논리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시 한 47분 이제 장 마감 한 10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가 보는 오늘의 종목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정윤선 대리님께서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SK입니다. SK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의 이제 상장사와 이제 나머지 비상장사로 이루어진 이제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켜봤었을 경우에는 지주사들 같은 경우 또 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그 비상장 자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SK 같이 저평가 지주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주목을 받을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지금 봤었을 경우는
2011년 이제 뭐 EPS 따졌을 경우에는 지금 PER 같은 경우가 이제 한 5배에서 6배 정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들 중에서 SK건설이라든지 해운주들, SK해운 같은 경우도 상장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서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에너지 가격이 점차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자회사들의 SK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당히 저렴한 원료를 LNG라든지 석유를 수입해 오고, SK 해운 쪽에서는 그 에너지들을 운송을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SK 건설 같은 경우는 SK 에너지가 그 이제 자원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플랜트 부분을 건설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그리고 또 LNG 부분은 상당히 싸게 갖고 와서 자회사인 SK ENS라든지 K파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한 원료를 갖고 와서 그것을 영업을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혀 별개의 그런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종합 에너지 그런 지주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C1C와 또 합병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당히 이제 네. 횡보 국면을 보였었는데, 이럴 네.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지금 한 가격이 뭐 12만 3,500원 선이면 바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목표가는 16만 원 선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10만 6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지주회사 SK. 처음에 이제 이런 지주회사들 테마할 때 바짝 올랐다가 SK C&C 관련해서 합병 우려감 때문에 10월 한 달을 쉬었습니다. 아마 이제는 또 사서 한번 상승에 동참해야 될 때가 아닌가. 16만 원까지 보셨는데요. 쭉 제가 이제 어떤 수익률 표를 뽑아봤는데 이제 처음 뵈서요. 거의 다 한 달 동안 추천하신 종목이 거의 15% 이상씩 오른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예, 로엔, 셀트리온, 두산인프라코, 차이나그레이트, KTNG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SK 또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밸류25의 심기원 전문가께서도 기다리셨는데 오늘 종목 어떤 건가요? 예,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진성 TEC라는 이 굴삭기 관련 부품 업체입니다. 사실 최근에 주도주가 이 건설 기계 업종 중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두산 인프라코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이후에 숨은 수혜주로서 바로 이 진성 TEC가 있습니다. 우선 거시적으로 본다면은 중국의 건설 경기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고 확장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상당히 좋고요. 그 중에서도 이 굴삭기 부분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이 진성 TEC입니다. 네. 이 진성 TEC는 두산 인프라코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메이커의 그런 장비 업체들에게 이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익 개선이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이고, 또 한 가지가 이 진성 TEC라는 기업은 상당히 좀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네. 키콘 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집단 소송으로서 여러 가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과 이런 이미지 상승으로서 그동안 상승하지 못한 그런 상승분까지 충분히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많이 올라와서 또한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차트상으로 보면 만원선, 이 만원이 상당히 강력하게 좀 저항이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역시나 좋은 종목은 이러한 저항선을 쉽게 뚫고 더욱더 강하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부분에서는 만원이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원 이후에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에서 지금은 중국 관련주가 가장 최우선주입니다. 지금 만약에 매수를 못 하셨더라도 지금에서는 좀 매수를 하셔갖고 네. 중국 관련 수혜를 좀 받으시면서 투자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래저래 중국주라고도 볼 수 있는 진성 TEC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매물벽 없이 가는 종목 더 간다라는 논리셨고요. 아주 늦지막히 보내주셨어요. 안타깝습니다. 7696님, LS 산전 91,300원에 매수 오를까요?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애매해서요. 저희가 내일 이 7696님은 꼭 상담을 제일 처음에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2시 반 넘어서 방송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정윤성 대리 그리고 심기원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를 해야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스트 성공 전략 1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동시호가에 접어들었고요. 분위기 보니까 1940에 종가 마무리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전 잠시 후 마감되고 나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